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한 TV의 국학 아세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규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가 무엇을 믿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폭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 장악한 건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미 장악이 됐고요. 입법부에 있어서 최근에 보건대 지난번에 이제 그 새 예산안 통과라든가 공수처법 이런 거에 있어서 완전히 제2야당을 무시하고 아주 폭거를 행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보면은 검찰 인사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폭정을 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마 여론조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서 교수님, 오늘 참 우리 서성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요즘 여론조사 많이 발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청와대에서는 이제 매주 여론조사를 합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그다음 정당 지지도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도 한 뭐 40% 후반,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40% 조금 넘고 뭐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한 3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하냐, 믿을 수 있느냐, 피부로 느끼는 거. 사람들 만나보면은 문 대통령 잘한다보다는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국정 운영 지지도가 높은지 신뢰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장님 원래 통계 전문가시니까 좀 어떻게 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여러 시청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뭐를 하면은 지난 19대 대선이죠. 2017년도에 있었던 예. 그때 이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등 나왔었죠. 거기에서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를 했느냐 이거를 물어봐요. 예. 물어보는데 리얼미터는 반드시 물어보는데 어디에도 그걸 발표는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 이제 5월 달에 대통령 취임 2주기를 기념해서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해 가면서 19대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했느냐 이걸 조사한 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1.6%, 그 당시에 작년 예. 5월입니다. 부정평가가 44.6% 나왔거든요. 예. 뭐 요즘에는 50%, 40% 후반대 이러니까 뭐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에서 그럼 2017년도 대선에서 누구한테 투표했느냐 물어봤더니 응답자 1000명 중에서 예. 문재인 후보한테 찍었다는 사람이 537명이 나왔습니다. 즉 예. 53.7%죠. 예. 근데 실제로는 2017년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대비, 예. 그러니까 투표자 대비는 41.몇%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유권자 대비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31.6%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할 때 편향성이 이 차이를 조사해 보면 한 22%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본, 예. 샘플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왜곡돼 얘기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실제 득표는 18.5%였는데 홍준표 후보한테 찍었다는 응답자는 10.8%밖에 조사하지 않았어요. 즉 예. 표본의 왜곡 현상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표본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자들은 많이 포함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찍었던 예를 들어 홍준표라든지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야당 지지자들은 이 표본 속에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실제로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그러한 현상은 최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2016년 4월 13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금년은 이제 4월 15일에 총선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자료 아주 최근 거는 제가 비교할 수는 없고요. 아마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에 각각 정당의 지지율을 예. 이렇게 추세를 본 게 있어요. 예. 그 뭐
그 대표적인 두 기관이 이제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인데 두 기관에서 이제 그 각각 정당의 지지율을 계속 주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그 추세를 비교해 보니까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그 계속해서 추세가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 정도 내외에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20% 정도 내외 왔다 갔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40% 내외 그 오르락내리를 하고 그 자유한국당은 20% 내외 오르락내리 하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대자뷰도 똑같은데 대신 정당의 위치만 여당 야당만 바뀐 겁니다.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2016년도 그 전에 그 보면은 이제 그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40% 내외.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0% 내외. 근데 지금 또 그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0% 내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30% 내외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무슨 얘기냐면 여론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론조사 할 때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야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적극적인 응답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당 지지자들 또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뭐냐면 응답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응답률이 일반적으로 이제 ARS 조사를 하면 자동답 조사를 하면 대개 응답률이 5% 내외입니다. 상당히 낮죠, 그죠? 낮죠. 예. 그러니까 10,000명한테 물어보면은 대개 500명 응답을 하고 9,500명은 응답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부의 어떤 성향, 또 응답의 성향 이것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면접원 조사를 하면은 대개 응답률이 15% 내외예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 조사하면 8,500명이 거부를 하고 1,500명이 응답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응답 거부의 패턴 또는 응답의 어떤 적절한 사람들의 패턴 이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현 정부에 지지하는 사람의 응답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 지지율은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저는 항상 그냥 과거를 보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통계의 한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경로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 그렇죠. 히어리라고 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거나 이렇게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사례를 잘 살펴보면 그 경로에 따라 가지고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이제 2016년 2월 5일 날 뭐 SBS에서 방송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음력설이 2월 8일이었으니까 이 음력설 바로 전에 즉 총선 한 2달 전에 예. 그럼 지금 시기와 비슷한 거네요. 이번에 이제 지금보다 오히려 더 총선이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각 정당 지지율을 그 조사해서 보도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때 새누리당이 38.8%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9.4%, 예. 국민의당이 11.7%, 그 정의당이 3%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을 합해봐야 30%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 새누리당은 그 당시에 38.8% 40%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하고 최근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리얼미터에서 한 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1.8%, 예. 자유한국당이 32.1%가 나왔어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 2016년도 총선 2달 전에 어떤 정당 지지율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상황을 볼 때 현재 자유한국당의 그 위치가 예. 훨씬 더 좋다는 얘기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현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뭐 어쩌다면 국민들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 전폭으로 지지한다 해가면서 이제 아주 폭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이 물론 좀 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은 상황이 2016년 20대 총선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좋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곡된 여론조사를 또 왜곡돼 가지고 정책 결정이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대 총선 초기에 새누리당이 38.8%,
더불어민주당이 19.4%, 약 20% 차이가 났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뒤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2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 41.8%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한국당이 32.1%, 약 10% 정도 좀 차이 나는데 결국은 원래 있어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그러니까 거죠. 자유한국당과 우리 야당들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라든가 이런 공천의 혁명 또 정책 개발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하면은 그 상당히 그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역사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이런 예들을 좀 우리 야당에서 또 뭐 자유한국당에서 좀 과거 선거 사례를 잘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선거 기획하거나 전략을 세우는데 좀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게 됩니다. 소 교수님 그런 데 있잖아요. 여론조사는 이렇게 리얼미터나 갤럽처럼 이런 그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 봤어요. 예. 자유의 창의 김재용 대표라는 분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그 각 지역에 지하철역 앞이나 이런 데에 예. 일단 패널을 세워놔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국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뭐 잘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응답을 하도록 하는데 예. 남자는 예를 들어 빨간 거, 여자는 파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스티커 붙인 개수를 가지고 조사한 게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우선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대략 50%가 존재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여론조사하면 대개 한 500명 정도 조사해요. 그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는.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 3,446명을 조사했고 예.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3,339명을 조사해서 전체 6,785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서울의 그 표본 숫자가 500명인데 서울, 경기, 인천에. 서울, 경기, 인천에 예. 6,782명이면 상당히 10배가 훨씬 더 넘는 숫자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에도 자발적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 자발적으로 자기가 붙이는 거지만은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표본의 숫자가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 결과가 흥미로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는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25.08%고 예. 또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한 비율이 74.65%입니다. 야,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렇죠. 4분의 1이 잘하고 있다, 4분의 1이 잘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고요. 예. 그거를 남녀별로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가 대략 30%, 잘못하고 예. 있다가 70%, 예. 남성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가 20% 정도, 예. 잘못하고 있다가 80% 정도 이렇게 예. 그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건대 결코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 그렇게 누굴 만나든지 간에 주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거 반증을 하는데, 근데 현 정부에서 또 뭐를 그 가지고 이제 그 국가 그 뭐냐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갖다 호도하느냐면은 이거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여론조사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있습니다. 통계를 받고 거기서 이제 규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거 관련되는 여론조사는 거기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다 게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선거 관련돼 없는 여론조사는 거기서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데도 관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예. 거기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면은 그 표본 숫자도 뭐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예. 그 기준이 미흡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선장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정말 기본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최근에 예를 들면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어떻게 물었냐면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긍정적으로 주면서 그렇지. 긍정하는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예. 질문의 소위 말하는 편향성 왜곡 문제도 상당히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가 왜 설치하고 왜 그것이 문제인지 그게 정말 독일의 게슈타포처럼 옛날에 예. 나치하에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데 그런 얘기 쫙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으면 찬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조사는 전혀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거기 여심의회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왜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리얼미터에서 이제 작년 말에 한 건데요. 뭐 자사고 특목고를 전체 폐지한다고 나오죠. 예.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발표하기를 뭐 그건 잘했다 51.3% 그건 폐지하는 건 잘못했다 40.6%인데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에 그 발표해 가면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그랬는데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히 리얼미터에서는 이런 예. 거를 전 국민에서 500명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예. 대부분 조사는 500명이에요. 뭐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뭐 친정부 또 친여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또 방송사에서 많이 조사해 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이거 가장 큰 문제죠, 그죠? 그런데 팀장님. 문제인데 그거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게 예.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멋대로 해가지고 그냥 발표해 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정부에서는 뭐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또는 뭐 여당에서는 전 국민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500명 해서는 사실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1,000명 미만은 발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명목 아주 예.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통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명 대충 조사해서 발표해도 아무런 통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전 국민의 의사를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론조사가 대단히 잘못되게 오남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정말 우리 같은 일반 그 국민들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바로 잡아나가야지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폭정을 이겨난 거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예, 저도 뭐 실무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과 지지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여론조사는 단순히 참고용이다 또는 뭐 추세를 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론조사 결과를 호도하거나 왜곡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총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계학자시니까 앞으로 여론조사가 좀 더 과학적이고 국민들이 신뢰를 담보하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여론조사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여론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정도는 활용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중요한 그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